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운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즘 종목 고르기도 좀 쉽지가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전일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다. 네, 좋았는데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오미크론 막체 때문에 미증시가 네. 급락을 했고 네네. 월요일 날 미증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뭐 관심사항이었던 건데 일단은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려는 되지만은 패닉은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경제 봉쇄 정치는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안도를 하면서 네.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스닥 시장이 비교적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그랬던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10시 아마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다가 거의 뭐 쭉쭉 밀리면서 20-30포인트 정도까지 전개되다가 결국은 장 막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지수가 7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네. 일단은 급락했던 부분 자체는 미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분 자체는 네. 오미크론발 공포가 좀 확대가 됐다 봐야 될 것 같은데. 패닉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장중에 크게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일단 나스닥 선물 시장의 장중에 좀 하락을 했고요. 그 그렇죠. 0.81% 정도.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하락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됐다고 반영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다 이제 국내 시장이 크게 밀렸던 것 자체도 국내에서 울산 지역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네덜란드인가요? 뭐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나이지리아요. 나이지리아인가요? 나이지리아 갔다 오신 예, 분들이. 그래서 오미크론 전이된 게 아니냐. 이제 그렇죠. 그런 설이 있었어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보도는 봤습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하락폭을 확대시켰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어제 그 중요한 그 10월달 산업 생산 활동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이게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산업 활동 지표 자체가 1.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예. 그 18개월 만에 최대치로 좀 떨어졌어요. 안 좋았군요. 예. 주로 설비 투자라든가 자동차 판매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예. 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제 어제 나쁘지 않았던 부분 자체는 중국 쪽에서 중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잘 나왔죠. PMI 지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좀 3개월 만에 기준선인 확장을 의미하는 50.1로 돌아섰으니까 네네.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경기보다 중국 경기가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그러지 장중에,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결국은 주가 하락 자체는 수급적으로 수급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 자체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뿐만 아니라 코스피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특히 어제 이제 주가 하락이 클 때는 상당히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이 중요하거든요. 올라갈 때도 기관 투자가들 조금만 사도 탄력이 붙고 기관 투자가들이 팔 때도 조금만 팔아도 외국인에 비해서 영향이 큰 것 자체가 기관 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 자체가 거의 6천억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일부 이제 프로그램과 연계된 물량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예. 어제 특이한 것 자체는 연기금 쪽에서 1,0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주가가 빠질 때 사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투자가들 입장에서 본다 흔히 말하면 그러면. 방어를 안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기관 투자가들 역할은 주가가 빠질 때, 어제처럼 패닉에 빠질 때 어떤 주식을 관리하는 안정판 역할을 하는 것도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거든요. 역할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 빠질 때 함께 더 팔고 예. 올라갈 때 또 따라 사는 그런 매매가 나오는데 어제 연기금이 그런 매매를 했던 게 아닌가 좀 아쉬웠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쉽네요. 어제 이제 그 국내 시장에 그 악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 자체는 예. 굳이 빠질 이유가 없었던 것 자체는 환율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어제 떨어졌잖아요. 종합주가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제 5.15원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1188원이지 않습니까? 90대가 깨졌죠 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어제 주가 하락 자체는 국내 요인 악재가 없다는 겁니다. 해서요. 국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물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여건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부분 자체는 어제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중국의 위안화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위안화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거든요. 어제 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중국의 위안화가 거의 뭐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위안화 강세라는 거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 즉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을 좀 보게 된다더라 굳이 국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는데 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부분 자체가 주가에 크게 하락을 이끌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의 특징 종목을 뭐 업종이라든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어제 보니까 하락 종목을 제가 세봤는데 네. 코스피 상장 회사가 거의 한 800개 접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저 이제 인버스와 관련된 ETF를 제외하고 올라간 종목이 30, 40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적네요. 거의 올라간 종목들은 ETF와 관련된 인버스 관련 ETF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거. 하락에 베팅하는 거.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0개 종목 내외 하락이었으니까 대부분 당연하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뭐 그래도 특징 종목을 좀 찾아본다 한다면 뭐 LG 이노텍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 또 강해요. 애플 주가가 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애플 좀 LG 이노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언급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목표 주가 2번, 3번 올렸는데도 도파를 하면서 지금 31만 대, 어제 32만 원대까지 넘어섰거든요. 흐름 좋네요. 예. 애플 모멘텀에다가 여전히 뭐 오늘 또 보고서로 따지면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네. 뭐 독보적인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밸류 자체는 여전히 삼성전기업에서는 여전히 주가가 싸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향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30만 4, 5만 원까지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갈 수 있는 분위기지만 따라서 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대형주 쪽에서 상승이 나타난 SK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주회사. 뭐 그렇게 주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대신 주가 자체가 4월 달부터 약간 미어 있는 쪽이거든요. 네. 요즘 시장 자체가 이제 금리 다시 인하 국면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 분위기다 보니까 성장주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룹주 중에서 지주사 쪽 SK가 가장 성장 모멘텀이 강하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들도 잘하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네. 뭐 올해 상장된 회사들 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맞아요. SK 그룹주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얘가 적극적으로 뭐 주력을 하고 있는 쪽인데 어제 그렇죠. 이제 SK와 SK 머티리얼즈인가요? 2차 전지 소재 회사를 합병을 네. 했거든요. 그런 또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독자적으로 회사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양극재 회사 쪽도 지금 중국의 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또 차세대 전력 반도체 쪽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현재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쪽이 SK 그룹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들이 SK의 지주성 상대적인 어제 강세 움직임이 전개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그렇군요.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동아 약품이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 반등이 좀 나왔는데 9.8%가 올랐네요. 이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 가지고 네. 예사 경구형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알려졌던 주식이거든요. 아직 네. 개발은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쪽인데 기대감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화이자 CEO가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 그것 때문에 국내 속에서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을 추진해 왔던 동아약품이 어제 주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전해질 관련 종목들입니다. 양극재가 아니더라고요. 양극재는 어제 뭐 에코프로 BM이 3% 정도 상승했지만은 LNF는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전해지제요. 근데 전해질 기업은 동아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보라든가 그다음에 일진버틀즈는 아니죠. 그다음 후성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 근처예요. 네. 저도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이쪽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동아기업인데 뭐 전해질의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강세가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원자재 같고요. 가격 비싸졌군요. 그다음에 뭐 장비 종목들 저도 좀 주목을 하자고 하는 쪽인데 네. PNT가 어제 반등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BH를 좀 오늘 좀 다시 좀 주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주가 급등했다 밀렸는데 이게 애플 밸류체인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주가가 유일하게 그래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우리 종목들은 어제 잠깐 아침에 반짝이다 다 밀려버렸거든요. 맞아요. IT 장비 종목 중에서 이 종목과 이제 TCK라는 종목들이 상당히 돋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자 알다시피 FPCBS하고 애플 밸류체인에 관한 종목인데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애플향
예. FPCB 사업에 철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올해 말로 이제 철수가 됩니다. 그 경쟁자가 반사 이익을 없어진. 이 회사가 거둘 거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래서 예. 내년도 실제 급성장을 한다. 이 종목과 이 종목을 본다는 것 자체는 또 결국은 최근에 코리아 서킷도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줬지 않습니까? PCB 쪽으로. 이 회사가 코리아 서킷가 BH의 지분을 약 3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코리아 서킷도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쪽인데 함께 주목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주식이 어제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엑세스 바이오가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예. 회사 이제 상장된 지 한 1년 정도 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됐네요. 미코라는 상장회사 코스닥 상장회사가 대주주입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어제 주가가 아마 오늘도 주가가 좀 급등할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재료이던 것 같은데 오미크론 변이를 구분할 수 있는 현재 지금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약간 현재 PCR 기법으로 뭐 축출이 검사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구분할 수 있는 검사 진단 키트를 좀 개발했고 어제 기관 투자가를 대상해 가지고 200억 정도 전환 사채를 발행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 진출과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쪽인데요. 이 종목과 더불어서 이제 미코라는 회사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 기업이거든요. 네네.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제 시장의 특징은 아주 전반적 하락 국면 속에서 일부 제한적이나마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개됐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는 상승했던 종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앞서서도 약간은 이런 모더나 방셀 CEO의 이런 발언 자체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좀 미리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분도 있으니까 투자 전략을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덜 밀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워낙 심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저도 지수 예측하기가 정말 뭐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예상했던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도 작년 연말 지수 2,870포인트는 지지가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게 하단이었었는데. 어제 장 초반은 그래도 지지력 형성이 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2시 반 이후부터 급격히 밀리면서 2,830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네. 일단 과매도 국면은 맞죠. 우리 시장 그렇죠. 자체가 네. 여전히 전년 뭐 나스닥 시장이 빠졌지만 작년 연말 돼서 20% 이상 상승한 상태니까 과다한 흐름을 봐야 될까. 다만 이게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력이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영향력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전파력이 정말 센지, 그다음에 이제 치사율이 중요한 것 자체가 정말 그렇죠. 치사율이 네. 중요한지, 그다음 현재 백신 가지고 무용하다는데 정말 무용한지,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반전되는 부분 자체가 강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겠죠. 치사율이 그렇겠네요. 적다든가, 예. 현재 어떤 그 백신 가지고도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나오면 거, 상승 예. 반전이 빠르게 전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확인되기까지가 최소한 1주 내지는 2주 정도 걸릴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지금 몇 파제로 바뀌었으니까 12월 15일인가요? FOMC. FOMC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통화 정책이 정말로 매파적으로 바뀌는 페이퍼는 속도를 좀 그대로 또 빠르게 전개될지. 볼 게 많네요. 예. 그때까지 만약에 오미크론 반이 확산이 좀 된다 한다는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그렇게 좀 빨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 여러 가지 악재들은 충분히 그런 우려감 자체가 음.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자체가 일단 펀드멘탈 훼손 요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물론 이제 경제 셧다운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네. 약간은 실적 하향 조정되겠지만 작년 코로나 국면 쪽에서 국내 기업들이 올해 최대 실적이 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 하향 조정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 자체는 펀드멘탈 훼손 없는 심리적인 요인의 하락이기 때문에 네. 10년만 안정을 찾는다는 주가는 빠르게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는 약화되는 부분이고 또 환율 하락이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에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측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느냐 부분 자체는 일단 낙폭 과대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이격도를 가지고 뭐 가끔가다 주가 낙폭으로 커질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현재 지금 21 이격이 지금 95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빨간 수준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올해 이제 그 10월 달에 이때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진행이 좀 될 때 이때가 올해 최대 낙폭이었거든요. 빨간 줄 쳐놓은. 이게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 시점 자체가. 예. 이게 95 아래까지 내려온 경우는 1년에 2번, 3번 이상 안 나옵니다. 드무네요. 그 올해는 딱 8월 달하고 10월 달에 나오고 지금 오늘 빠지면 아마 세 번째 나와요. 근데 이 국면 쪽에서는 하루 이틀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 주가는 다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경 매도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을 노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다만 이제 신용이라든가 그런 어떤 급하게 쓰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좀 약간의 또 여유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시장 흐름 자체는 빠르게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냐면 펀드별 훼손 요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약간 그 팬데믹 구간이니까 팬데믹 구간에서 실적 성장이 진행됐던 것 자체는 대체적으로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렇죠.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쪽에 네네. 중심의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제가 보는 관점 종목은 똑같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얘기했다시피 종목을 설치가 쉽지 않다는 쪽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달리 저 코스피 쪽에 대안이 없다고 그래요. 뭐 자동차도 안 되고 건설이라든가 철강 화학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황 쓸 때도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특징주가 더 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은 반도체가 일단 시장을 하방 내지는 반전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렇군요. 수익률이 크진 않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뚜렷한 수익 내기는 했지만 다만 그쪽이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 전개가 되면 될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확산 국면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일부 종목이 전개될 것 같고 2차 전지, IT 장비 부품,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볼 업종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앞서서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이제는 양극재가 아니라 전해질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좀 전해질과 관련된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게 나름대로 더 강세가 가더라고요.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예. 그래서 오늘 관심은 리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전해질 관련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리튬 가격 상승을 이슈로 해가지고 좀 가지고 나오는데요. 2차 전지의 이제 주요 원재료가 리튬이고 그다음에 니켈, 구리, 알루미늄, 니켈, 망간, 코발트거든요. 네. 그쪽인데 가장 많이 상승한 게 표를 보시면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약 277% 상승했어요. 다른 망간이라든가 코발트 같은 경우는 10%에서 30%대입니다. 아, 이 차트에서 중간부터가 2021년입니다. 예, 그렇죠. 예, 최근에 4분기 들어서만 3분기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뭘로 연결되냐? 전해질 판가 상승으로 전개됩니다. 예, 이게 리튬 가격과 전해질 판가 상승 전개되는 거니까. 매출이 올라가겠네요. 예, 그래서 뭐 리튬 가격 상승한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실제로 그래서 전해질 판가 가격 자체가 킬로그램당 연초에 18불대에서 지금 90불 정도까지 5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네요. 예,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질 업체들이 4분기 내지는 판가 상승이 약간 더디게 진행되거든요. 네.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미리 전해질 알수 관련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추정되는 실적과 그다음에 시가총액, 그다음에 최근 11월 달 들어서 주가 상승률을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첨보가 지금 시가총액 3조 4천억 1위고요. 그다음에 동아기업하고 후성이 시가총액 2조 2천억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네요. 최근에 상장된 엔캠이 시가총액 1조 6천억. 예. 그다음에 캠트로닉스라는 회사 자체가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좀 되는데 제일 작네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떴죠. 네. 20% 30%. 그러니까 전해질 판가 상승 부분 자체가 주가에 상당 부분 이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도 다른 여타 원재료별 가격 강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중에서 맨 아래 있는 종목 중에서 캠트로니스 종목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요. 그러네요. 가격적인 상승률이 메리트도 있고 없네요. 그래서 캠트로니스라는 종목을 오늘 감심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캠트로스는 이제 남들 갈 때 약간 못 간 건데 예.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종목 이제 후발주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첨가제 제조 기업인데요. 예. 이게 전해질이라는 것 자체가 배터리의 이제 안정판 역할을 하는 거고, 불안 나게 그다음에 해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네. 열이 많이 발생이 좀 되니까 예. 고열하게 되게 되면 불나고 폭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제가 들어가거든요. 중요하더라고요. 첨가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 알다시피 최근에 배터리 이슈 자체가 폭발이라든가 화재 위험이라든가 거기에 대비하는 게 배터리 셀사들이 집중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성능보다는 요즘은 안전이죠. 그렇죠. 안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해질 기업이 각광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 이제 배터리 화재를 막아주는 첨가제 부분이 본격적인 성장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앞서 보시다시피 예사가 실적 성장은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예사가 이제 두 가지 부분 자체가 양극재 쪽의 첨가물과 관련된 바인더의 이 부분 자체가 일본에서 거의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국산에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랬군요. 이게 바인더라는 자체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향후 2025년도까지 연평균 75% 정도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예사가 또 수소차량 연료전지와 관련된 또 관련 부분도 개발하고 있는 쪽이니까. 수소도 하는군요. 예, 그렇죠. 이게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제2의 첨보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본격적으로 이런 또 기대감 자체가 좀 반영이 좀 되면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현 시가총액 3천억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오늘 뭐 약간 어제 상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어제 보면 전해질 관련 기업들은 다 플러스였거든요. 첨보, 동아기업, 후성은 약간 마이너스일 것 같고 현캠. 이 종목도 어제 상대 강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밀렸는데 네. 12,000원 700원 정도, 700원 정도 약간 약세 국면 쪽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목표 주가는 일단은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19,000원대에서 빠진 주식이니까 거의 뭐 박스권의 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최근에 고점 라인 정도 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16,000원 정도를 보시고 손절 가격은 짧게 1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에서 전해질로, 전해질에서 첨가제로 좀 더 이렇게 좁혀봤습니다. 캠트로스였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